자, 이번 시간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4페이지 보면 계산서 합계표 제출,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하고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현장에서는 그 거래처들은 계산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뉘앙스를 보고 이걸 세금 계산서 얘기하는 건지 진짜 순수한 계산서를 이야기하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자, 275페이지에 보면 세금 계산서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있듯이 계산서도 전자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자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전자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모든 법인 면세 사업자는 전자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총 수익 금액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나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계산서 매출 매입 계산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합계표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는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제출을 하면 되겠죠.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을 하면 오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280페이지에 보시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 문제를 통해서 엑셀로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그 스크래핑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를 끌어와서 업로드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이라는 회사가 그 1분기에 매출 매입 계산서 발급한 내역이 있나 보네요. 그죠? 보니까 이번 자료를 보면 계산서 발급 내역 당사는 주 경기와 상품 납품 계약을 하고 중국에 소재하는 상하이사를 통하여 동상품을 납품했다. 면세 매출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없다라고 가정한다.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보니까 매출이 3월 10일 날 작성일자로 해서 계산서를 발급을 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세율 공부를 한다든지 좀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할 때 공급 장소가 어디냐? 공급 장소가 지금 중국에 소재하는 상하이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주식회사 경기라는 회사하고 우리하고 납품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공급하는 애는 중국에 있는 상하이다. 국외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무상으로.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막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그 과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서 발급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 수취 내역도 있네요. 보면 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뭐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한약재, 뭐 이런 원료 구성이 되는가 보네요. 원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번 참고해봐라. 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공제율 104분의 4를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 매출, 계산서 매입 매출 자료를 기왕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죠? 기타 매출, 예를 들어서 매출 계산서 내용을 보면 세팅을 업로드할 그 뭐라 할까요? 내용을 기재를 해놨다,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입 계산서 한번 보시면 매입 계산서 내역을 엑셀 서식에 맞게끔 지금 소팅을 해 놓은 겁니다. 교육비, 뭐 한약재 관리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이 엑셀로 업로드를 하려면 이러한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소팅을 해 놓은 엑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이쪽에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서, 매출 계산서죠. 그죠? 매출 계산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경기에 5천만 원짜리 계산서 발급한 내용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분계 설정을 제품 매출로 할 건지 상품 매출로 할 건지 혹은 원재료로 할 건지 상품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상품 매출이었죠. 상품 매출. 그러면 401 이런 식으로 분계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내면 전송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3월 달에 들어오겠죠. 그죠? 면세 매출로 3월 10일로 이 거래가 업로드가 엑셀로 업로드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자, 매입도 마찬가지겠죠. 매입도 기왕에 엑셀 자료를 해놓고 그죠?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세 건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분계 설정을 해서 이거를 원재료로 보낼 거냐 아니면 뭐 관리비로 통일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을 할 거니까 그대로 원재료로 뭐 전표를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조회를 해서 들어온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2월 달도 있네요. 그죠? 2월 달과 3월 달에 전표 입력한 거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회계 처리를 계정 과목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교육비가 교육비로 발이오로 선택을 해서 계정 과목을 바꿔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한약재, 이 원재료가 의제 매입세 공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적용 코드에서 우리가 6번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으로 하든지, 그죠? 이렇게 해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제 재활용을 활용을 해서 의제 매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4%로 바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꿔지죠. 그죠? 여튼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계산서와 관련된 업로드를 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그러면 291페이지까지 엑셀 자료로 업로드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292페이지부터 그 사례들이 있죠. 그죠?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2페이지에 계산서 매출 매입 계산서 그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이 그 재무회계 기타 전표 입력 이쪽에서 일괄 개별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걸 봤고,
이번에는 데이터 연동 기타 이쪽 원클릭 텍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해서 계산서하고 매입과 매출 둘 다 한번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5월 달 것만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쭉 조회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끌어오고 있는 거죠.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가 있으면 매출 계산서는 지금 없네요. 그죠?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자 주된 게 그래서 매출은 없고 매입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끌고 와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상품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원재료다 혹은 뭐 다른 뭐 주요 그 계정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비가 뭐 많이 차지한다. 뭐 이렇다면 근데 뭐 우선 상품 계정으로 해놓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전표 처리를 해서 전표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낸다 이런 얘기죠.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내놓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5월 달에 들어온 거죠. 그죠? 이 들어온 메인 매출, 매입 자료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면세 매입 자료들 여기서부터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매입 면세를 클릭을 해서 이쪽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괄해서 이거는 관리비다. 뭐 예를 들어서 관리비로 일괄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코드 변경을 해서 지금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뭘로 837 이걸로 건물 관리비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 4개 코드를 변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거래처별로 소팅을 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품목별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면세 대상이면서 우리가 그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서 의제 재활용 이쪽으로 확인을 의제 매입해서 그 의제 매입세 공제 여부를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원재료로 일괄해서 바꾼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쫙 끌고 오면, 그죠? 원클릭 텍스를 통해서든 재무회계 기타 전표 입력에서 끌어오든 홈택스 자료를 끌고 와서 뭐예요? 업로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끌고 온 자료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회계 처리가 엉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